토끼사다, 나 외국으로 이사 간대. 그래서 내일부터 너랑 못 놀아. 그렇구나. 갑작스러운 이별에 슬픔보다도 놀라움이 앞섰다. 그래서 토끼사다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내 정혼자가 되어주면 안 될까? 정혼자가 뭔데? 어른이 되면 결혼하기로 한 사람. 나 토끼사다 널 엄청 좋아해. 크면 네 신부가 되고 싶어. 그렇구나. 그럼 네 정혼자가 될게. 나도 사야카 널 좋아하니까. 고마워. 나 꼭 돌아올게. 너랑 만나기 위해서 꼭 돌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그땐 꼭 날 신부로 삼아줘야 해. 그래, 약속할게. 우리 반은 오늘 전학생이 온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야,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 온대. 게다가 엄청 예쁘다던데. 진짜? 가능성은 없겠지만 한번 말 걸어볼까? 그런 풍경을 나 아리스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코니시 토키사다는 멍하니 보고 있었다. 다들 자리에 앉아. 담임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온 순간 교실은 한순간에 떠들썩해졌다. 오늘은 전학생 소개가 있겠다. 안녕하세요. 코다 사야카라고 합니다. 계속 외국에서 살아서 일본에는 오랜만에 왔어요. 아직 낯선 게 많아서 많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미소녀 전학생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왔다. 토끼사다님 맞으시죠? 그렇게 말하며 전학생은 갑자기 날 포옹했다. 예상 밖의 사태에 교실 이곳저곳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졌다.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너무 기뻐서 그만. 설마 이렇게 빨리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라서요. 야, 코니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코다 쟤하고 아는 사이야? 토끼사다님과 저는 어릴 적에 결혼을 약속한 정혼자 사이예요. 교실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야, 너 언제 이렇게 예쁜 애랑 그런 사이가 된 거야? 정혼자라니, 그럼 넌 어른이 되기 위한 절차를 벌써 다 밟았다는 소리야? 미안한데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거든.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야? 네? 하지만 성함이 토끼사다님이 맞으시죠? 동명이인인가 보지. 혹시 절 잊으신 거예요? 잊고 자시고를 떠나서 널 모른다니까. 그럴 수가... 간만에 다시 만나서 나눌 얘기가 많은 건 알겠는데 나중에 해줄 수 없을까? 모두 조용! 수업 시작한다. 평소와는 다른 학교 생활을 겨우 마치고 나는 녹초가 된 몸으로 학교길에 올랐다. 그 전학생 때문에 질문수레를 받는다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이런, 이제 평온한 학교 생활도 끝장인 건가. 당분간 쉬는 시간에는 교실 밖으로 나가있자. 토끼사다님, 너 언제 왔어? 이 자식 설마 기척을 죽일 수도 있나? 닌자의 후예인가? 토끼사다님 같이 학교예요. 거절한다. 일부러 그녀의 말을 무시했지만 전학생은 꿋꿋하게 내 옆에서 나란히 서서 걸었다. 반드시 떨쳐내주마. 걷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그녀는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고 나는 더욱 걷는 속도를 높였다. 그 결과 항복. 어머, 벌써 끝인가요? 이 여자 대체 뭐야? 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부러 빙 돌아서 온다고 꽤 많이 걸었는데. 평소에 몸을 열심히 단련했거든요. 토끼사다님께 걸맞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요. 설마 독심술까지 할 줄 아는 건가? 초능력까지 있다고? 야, 코다. 사야카라고 불러주세요. 어릴 땐 이름으로 불러주셨었잖아요. 그건 네가 다른 사람이라고 날 착각하는 거라니까. 너무해. 예전에는 우리 서로 사랑에 맞이 않던 사이였는데 이젠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 거야?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다. 저 자식 여자를 울렸잖아. 게다가 저렇게 예쁜 애를. 아주 몹쓸 놈이군. 저 교복은 아마 아리스 고등학교였지? 학교에 확 신고해버릴까? 내가 왜 제일 이름으로 안 불렀다고 신고당해야 하는데.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알았어, 미안해. 이름으로 부를 테니까 울지 마. 그럼 지금부터 절 사야카라고 불러주세요. 사야카는 순식간에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나 설마 속은 건가? 사야카, 몇 번이고 말했지만 난 네 정혼자가 아니야. 아니요, 확실해요. 제 정혼자는 당신이에요. 그렇게 확실한 증거가 뭐야? 제 기억과 토끼사다님께서 풍기시는 분위기요. 성장하더라도 사람의 분위기라는 건 쉽게 변하지 않아요. 토끼사다님께서 절 기억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다면 잊힌 추억을 새로 쓰는 수밖에요.
다시 한번 토끼 사다님의 마음을 제게로 돌리면 될 문제예요. 토끼 사다님을 생각하는 제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니까요. 사야카는 순진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몸 안쪽에서부터 심장 소리가 들렸다.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내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갑자기 사야카는 웃었다. 그 순간 구속에서 풀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토끼 사다님께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게요. 각오하시길. 사야카의 전학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고 그녀의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교에 퍼졌다. 그녀는 독특한 외모에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한다. 게다가 성격도 온화하여 부침성이 좋아 그야말로 현모양처의 표본이었다. 그녀가 나를 정혼자라고 단언하는 바람에 나는 원치 않게 화제의 인물이 되어버렸다. 질투를 받는 것도 처음 얼마뿐이었지만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다. 내게 대시하는 사야카의 모습을 반 애들이 점점 흐뭇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정신을 차려보니 사야카와 나는 학교 공식 정혼 관계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안뜰에서 사야카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먹고 있다. 날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고 하니 이걸 거절할 수도 없었다. 이런 내 마음도 사야카는 훤하게 꿰뚫고 있을 것이다. 다만 도시락 자체는 맛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건 좀 고마웠다. 야 사야카, 넌 대체 내 어디가 좋은 거야? 너 정도 되면 나보다 더 괜찮은 남자도 골라 사귈 수 있을 텐데 너랑 사귈 생각이라곤 요만큼도 없어 보이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편이 더 좋지 않아? 사야카가 작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언젠가 꼭 토끼 사다님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어릴 적에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게 뭔데? 그건 지금의 사야카는 완전 무결한 미소녀지만 어릴 적엔 둔하고 소심했다고 한다. 그 탓에 주변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주 괴롭힘을 받기도 했다는 모양이다. 토끼 사다님이 그런 절 도와주셨어요. 토끼 사다님께서는 상대가 얼마나 많든 얼마나 힘이 세든 간에 상관없이 절 괴롭히려는 남자아이들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싸우면서 남자아이들을 쫓아내주셨어요. 울던 제게 이렇게 말씀해주셨죠. 앞으로는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그때부터 토끼 사다님과 저는 같이 노는 사이가 되었고 여기저기 절 데리고 다녀주셨어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저는 토끼 사다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토끼 사다님과 연인이 되어 어른이 되면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토끼 사다님께 인정받을 만한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여전히 토끼 사다님께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으세요? 전혀 안 나. 애초에 난 그렇게 누굴 구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갑자기 사야카의 목소리가 커지는 통에 깜짝 놀랐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하지만 제 앞에 계신 분이 그때 그 토끼 사다님이 확실해요. 증거는 없지만 확신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난 그 정혼자라는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정혼자? 그게 뭔데? 먹는 거야? 라는 느낌이야. 토끼 사다님, 그 말씀인 즉슨 도시락뿐만 아니라 저도 드셔보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입에서 화풀이 기관총처럼 쏟아졌다.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방금 대화 흐름상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리스 고등학교의 유망주라고 불리우지만 까고 보면 머리가 좀 이상하거나 그런 건가?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심하세요. 이런 일도 생길 것 같아서 사전에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을 확인해뒀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지금부터 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라죠? 학교 끝나고는 어떠세요? 헛소리 좀 그만해. 내가 언제 그런 거 하고 싶다고 했어? 유감이네요. 토끼 사다님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미치겠네. 아까부터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의식해버리고 만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 누워 생각을 좀 했다. 사야카에 관한 생각이었다. 언젠가부터 사야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감정은 그리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역시 분명히 해야겠어. 깊어가는 밤 나는 어떤 결심을 했다. 다음날 방과 후 나는 사야카를 뒤뜰에 불러냈다. 토끼 사다님, 할 얘기라는 건 뭔가요? 혹시 어제 점심에 나눈 대화를 실행하려는 건가요?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토끼 사다님께서 바라신다면요.
아니, 그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야. 너한테 꼭 말해야 하는 게 있어. 사실 나는 부모님께서 정한 약혼자가 있어. 네? 우리 아버지는 작은 공장의 사장이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근 몇 년 새에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 그때 큰 거래처였던 회사의 사장님이 약혼 얘기를 꺼냈다. 아버지의 회사를 산하에 두고자 하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 혼담이었다. 하지만 그 제안을 거절해 거래처를 잇는다면 부도가 날 게 뻔했다.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아버지가 좋아서 이걸 받아들인 건 아니야. 나도 알아. 하지만 거절한다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들의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먼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나도 아니까. 그러니까 난 네 정혼자가 될 수 없어. 될 생각도 없고. 언젠간 난 아버지의 뒤를 이을 텐데 직원들을 내버리는 짓은 할 수 없어. 난 마음을 정했어. 그 약혼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난 이만 포기해. 알겠습니다. 토끼 사다님이 그 정도로 마음을 굳히셨다니 전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사야카는 그렇게 말하곤 순식간에 그 자리를 떴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넘쳤다. 미안해. 난 마음 깊이 느껴지는 통증과 함께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난 아버지와 함께 예의 약혼자와의 만남의 자리로 향했다. 처음 얼굴을 본 게 중학교 때였으니 이번이 두 번째다. 상대를 알기에 몸도 마음도 무거웠다. 가는 길에 몇 번이고 사야카의 우는 얼굴이 머리를 스쳤다. 네, 사야카 생각은 이제 그만해. 몇 번이고 나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다. 결국 약속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말았다. 지금부터 저쪽 사장님과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 알았어. 미안하다 토끼사다. 널 고생시켰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내가 정한 건데. 방에 들어서자 내 약혼자인 니시무라 카나코가 먼저 와 있었다. 나를 보곤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몇 년 만에 보지만 여전히 한심한 얼굴이네. 짜증나는 면상은 또 어떻고. 구태여 신경 쓰지 않으려 하며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먼저 말해두겠지만 결혼이라고 해도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 넌 내 아랫사람이야. 고작 그 정도 존재라고. 당연히 자유도 권리도 없어. 알아둬?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열심히 날 받들어 모시도록 해. 알겠어? 애초에 내가 왜 이딴 코딱지만한 공장의 아들내미랑 결혼해야 되는데? 난 돈 많고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대체 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몰라. 난 그저 입을 다문 채로 약혼자를 바라보았다. 솔직히 당장이라도 집에 가고 싶다. 뭐야, 시다바리 주제에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그딴 태도로 굴면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날 괴롭혔다고 할 거야. 그럼 네가 더 곤란해지지 않겠어? 빨리 무릎 꿇고 사죄해. 책상 밑에 둔 주먹이 잘게 떨렸다. 진정하자. 진정해. 여기서 내가 못 참으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머리를 바닥에 처박아가면서 사죄하도록 해. 그 순간 기세 좋게 방문이 열렸다. 저스트먼트! 이게 아니지. 저스트 모먼트! 사야카? 여긴 네가 왜? 이 시간부로 이 약혼은 파기되었음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쪽 여성분의 아버지께 금전적인 제안을 드린 결과 약혼을 파기하기로 했어요. 또한 토끼사다님의 아버님이 소유하신 공장과의 거래 및 지원도 저희 가문에서 모두 하기로 했으니 걱정 마세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뭔 소리를 하나 했더니 당신 뭐야? 어머,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나 몰라요? 아까부터 뭔데? 입 다물고 듣고 있으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자꾸. 그런 소리를 내가 믿을 것 같아?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아버님께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겠죠. 마침 오셨네요.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미친 여자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니만. 이 멍청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희 딸이 실례 많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런 여자한테 왜 머리를 숙이는 거야? 넌 눈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저분은 그 코다 재벌가의 따님이시다. 네? 코다 재벌가라면 그 일본에서 제일 가는... 니시무라 사장님께서는 모쪼록 따님을 잘 교육시키셔야겠네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취하신 강압적인 경영 방침으로 많은 하청업체가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 이번엔 저희 요구를 전면적으로 들어주셨으니 그 건은 우선 보류하겠습니다. 단 또 그런 소식이 제 귀에 들린다면 그땐 아시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경영 방침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래 주셔야 할 겁니다. 그럼 어서 물러나시죠. 제 마음이 변하기 전에요. 네,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서 가자. 니시무라 카나코는 도망치듯 떠났다. 아이 정말 그 여자 진짜 짜증나요. 토끼사다님께 함부로 그런 폭언을 뱉다니. 보는 눈만 없었더라면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을 텐데. 상상을 뛰어넘는 하루카의 언동에 나는 억지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토끼사다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부끄러워요. 토끼사다님, 방금 전 제 모습은 잊어주세요. 미안하지만 아마 못 잊을 것 같아. 차이가 너무... 토끼사다님은 심술쟁이. 사야카는 잠시 삐친 것처럼 굴었지만 금세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제 토끼사다님께서는 자유의 몸이에요. 앞으로는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아, 이번 일을 들먹이며 결혼을 재촉하는 짓은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세요. 사야카... 아무 말도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 해도 토끼사다님께서는 제게 계속 마음의 빚을 느끼며 살게 되시겠죠. 제가 원하는 미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전 이제 물러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먼 이국 땅에서 토끼사다님의 행복을 바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토끼사다님. 사야카는 조용히 걸어나갔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고 뒤에서 사야카를 끌어안았다. 토끼사다님, 놔주세요. 이러시면 저 착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안 놔. 놓기 싫어. 이제야 만났는데. 사야카를 아는 팔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갔다. 토끼사다님, 설마... 그래,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사실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무척이나 기뻤어. 일이 어떻게 되기 전에 너랑 더 대화를 할 걸 그랬어. 전처럼 같이 이곳저곳을 다닐 걸 그랬어. 이제 와서 이런 말 하기엔 늦은 건 알지만 사야카 널 좋아해. 토끼사다님, 지금 이 상황에 그런 말씀을 하셔도 못 믿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셨으면 해요. 사야카가 내 품에서 빠져나와 나를 마주보았다. 정말 절 좋아하신다면 이곳에서 제 몸도 마음도 토끼사다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사야카... 지금까지 품어왔던 그리움이 한 번에 폭발했다. 난 최대한의 마음을 담아 사야카를 힘껏 끌어안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장의 사장이 되었다. 아직 많이 미숙하지만 사야카와 아버지,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1년 뒤 사야카와 내가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왔다. 사야카, 너 정말 예뻐. 토끼사다님도 멋져요. 또 반하겠는걸요? 그래? 토끼사다님, 전 평생 토끼사다님을 계속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사다님도 그렇게 절 사랑해주세요. 당연하지. 그럴 생각이야. 계속 사야카 널 사랑할게. 사야카의 순진무구한 미소가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내 곁에 사야카를 보며 확신했다. 이 행복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20년 이상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맺어졌으니까. 그래, 이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난 사야카가 내 곁에서 웃어주는 한 영원히 행복하리라 믿고 있다.